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문. 자, 보니까 네, x가요 a부터 a 플러스 2 사이에 어떤 실수에 대하여 x가 3부터 8이다가 3부터 이렇게 8이다가 참이 되도록 여기 참이 됐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죠. 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참이 되는 방법. 됐어? 어떤이라는 말이 드는 게 참이 되는 방법은 어떤이라는 게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몇 개 하나만 성립해도 하나 이상만 성립해도 수학적으로 조금 이것이 알겠니? 우리가 국어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과 조금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이라는 건 제일 쉽게 해석하실 때 이게 만족하는 걸 몇 개만 있으면 된다. 최소 딱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수학에서 어떤은 참이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무난하고 모든 문제를 비슷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범위랑 겹치는 거. 그러니까 이 전체인데 이 전체 안에 얘랑 겹치는 게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지, 최소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찾냐면 수익선으로 진짜 이건 거야. 자, 근데 이게 a랑 a 플러스 2, 얘가 이제 조금 변하는 숫자고 얘 같은 경우는 고정된 숫자니까 얘를 먼저 그립시다. 3부터 어디까지? 8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a 플러스 2가 이렇게 겹쳐도 이렇게 겹쳐도 됐습니까? 겹치는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2가 누구보다 크면 된다는 거야. 일단 3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요 3보다요 크면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는 포함을 하기 때문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얘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럼 둘이 겹치게 되면 겹치는 원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는요 플러스 1보다 먼데 크면 들어있다 하나. 그 다음에 사실 여기다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따로 그리겠습니다. 3부터 8까지 중에서 a부터 a 플러스 2까지가 또 하나만 겹치는데 이렇게 겹쳐도 되겠죠. 이렇게 겹치죠. 이렇게 있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뭐야? 생기지. 최소한 하나 이상 나타나겠죠? 그래서 a가 8보다 어때도 되겠구나. 작아도 되겠구나. 근데 얘는 포함을 하는데 얘는 포함을 안 하죠. 겹치는 원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등호를 넣으면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게 하나 이상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등호 너 안 넣어? 안 넣어. 끝. 그래서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8까지. 자, 여러분들 이 부등식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위치는 일단 대부분 다 찾으실 거예요. 좀 연습해 보시면 수직선 그려서. 됐니? 근데 이제 포인트는 등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항상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보면은 대부분 이 등호가 있고 없고로 나오면 숫자는 거의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찾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를 갖지는 않을 거다. 어떤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최소한. 근데 이제 등호를 넣는지 안 넣는지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뭐다? 매우 높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몇 번? 47번. 3, 4, 7번? 네. 347번. 자, 여러분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아이들은 진리집합의 진리. 진리집합의 포함에 대한 필요 조건
조건, 충분 조건은 진리집합에 포함합니다. 왜? 예를 들면 P면 Q에다가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주어가 화살을 쓰면 되겠죠. 맞니? 근데 그럼 이게 뭐라는 뜻이야? 이게 참이란 뜻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P가 Q한테 뭐 해준다는 거야? 가정이 결론한테 포함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포함하게 되는 거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포함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347번은 PQR을 진리집합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걸 찾으라 이런 문제로 판단하시면 어때요? 조금 편하게 풀릴 거예요. 너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볼까요? P부터. 자 그러면 P는 땡땡 어떻게 생기냐 이거. 절대값 x 더하기 a야? a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요. 근데 그 말은 a도 0이고 b도 동시에 0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a랑 하이 얼른 보세요. a랑 b가 동시에 0인 거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q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입니다인데 요거는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랑 b랑 같은 거야. 약간 좀 꼴을 맞춰보려면 위에 있는 거를 a랑 a도 0, b도 0도 괜찮겠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a가 b랑 같으면서 0이에요. 이게 좀 소정을 하시면 볼 때 좀 편하겠죠. 그러면 누가 더 종류가 많은 거냐면 얘가 더 많죠. 왜냐면 얘는 a랑 b랑 같으면서 0인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는 a랑 b랑 같기만 하면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겁니까? p가 q보다 더 적고 q가 p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좀 찾으실 수 있는 거 p가 q보다는 좀 작은 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r입니다. r은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 어떠시답니까? 같으시답니다. 됐어요? 푸는 방법은 많은데 등호 양쪽으로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버립시다. 양변을 제곱해 버리면 a 제곱 더하기 2ab에다가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랑 같아요. 다 날려주시면 4ab는 0이에요. ab는 0이에요. 그럼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에요. 이 말은 여기에는 a도 b도 동시에 0이 되는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0인 대신에 b는 0이 아닌 것도 있고요. a가 0이 아닌데 b가 0인 것도 있고요. 됐어? 얘랑 Q랑 R이랑은 관계성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랑 A랑 B랑 같은 건 있지만 0 말고 더 많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A랑 B랑 다른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없고요. 됐니? 그래서 Q랑 R은 포함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런 각자 놀고 계신 분인데 P랑 R 같은 경우는 관계성이 있어요. 그쵸? 여기 얘가 뭐야? P잖아. 얘 P. R 안에 P가 있으니까 우리는 P는 누구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야? R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원래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수학에서 P이면 Q이다가 1000이라는 걸 됐어요? 찾는 방법을 뭐야? P이면 화살 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정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부른다? 결론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근데 가정이 결론에 뭐가 되면? 포함이 되면 수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참이라고 한다. 그치? 그럼 거꾸로 P가 Q에 포함이 되면 P면 Q이다를 뭐라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참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편의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것만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치?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포함하기를 보고 화살도 날렸으면 좋겠다. 되니? 그럼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P가 Q한테 포함이 된대. 그럼 나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P를 기준으로 하자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주어가 썼으니까 충분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Q는 P이기 위한 화살 받았죠? 필요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또 뭘 할 수 있어? 아, P면 R이다가 뭐야? 참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 대한 내용이 끝인데 이거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 거냐 이거야. 포함을 보고 화살을 날려서 어떤 조건인지 읽을 건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인지 읽어서 화살을 날린 다음에 어떤 포함 관계인지를 활용할 건지. 이게 뭐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 문제가 물어보는 걸 대답을 다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이게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의 약간의 정리입니다. 됐어요? 이 말들을 어떻게 정리하자? 식으로 정리하자. 납득하는 과정 계속 반복하시고 납득했으면 약간은 외우자. 왜? 이렇게 공식화할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거를 매번 논리적으로 이게 맞네, 틀리네 판단하시려면 어떻다? 매우 힘든 문제만 나옵니다. 이게 괜찮죠? 그럼 문제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P는이니까 주어가 P네요, 그렇죠? Q이기 위한 됐습니까? 주어가 화살을 뭐 하셨어요? 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야? 주충 받필. 주어가 화살을 쏘면 충분. 주어가 화살을 받으면 필요. 됐어? 주어가 화살 쐈죠? 충분. 저번 시간 거 외워오지 않으면 오늘 완전 외계어예요. 알겠니 얘들아? 저번 시간 거 외워오지 않으시면 완전 외계어입니다. 그래서 까먹으셨으면 내가 오늘까지는 써드릴 테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흔들면 돼. 알겠죠?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아니면 가서 모르던 게 알겠어? 꼭 해야 돼. 오늘 창피해도 해야 돼. 본인은 억울해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나랑 눈 맞추고 이런 얘기 한다고 못 외웠을까 그런 거 아니야. 되게 억울해 지금. 표정들이 너 아는데 이런 표정들인데 그냥 쭉 불러보는 거예요. 알겠죠? 못 외웠을까봐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민지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근데 몇몇은 얼굴이 좀 빨개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네, 미안합니다. 기억 틀렸네요, 그렇죠? 옆에 쓰세요. 충분 조건. 자, not P는 not R이기 위한인데,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세트로 하나만 더 써주세요, 대우. 알겠니? 저번 시간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됐어?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대우인 not Q이면 not P도 참인 거고요. 됐어? 얘가 참이면 대우인 not R이면 not P도 참인 거고. 내가 왜 이런 걸 했느냐? 니은 보세요, 니은. not P는 not R이기 위한이잖아. not P는 not R이기 위한. 맞아? not P가 주어져. 맞니? 주어가 가지고 화살 뭐 했어? 받았니? 주어 기준으로 외우셔야 편합니다. 됐어요? not P가 주어인데 주어가 화살을 받았죠.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주어가 화살을 받으면 필요, 쏘면 충분, 주어 기준. 됐어? 근데 필요, 니은도 틀렸네요. 됐습니까? 필요 조건이네요. 디귿. Q이고 R은 P이기 위한 어우야, 디귿. 일단 잘라지겠습니다. P이고 R은 이라고 되는데 P이고 R까지만 딱 자를까요? Q이고 R인가? Q이고 R은 이고는 수학에서 어떤 의미? 수학이 아니라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맞아? 근데 수학에서 그리고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동시에. 국어에서는 없는 뜻이야 이거. 동시에. 내가 국어시험에 물어봤어. 됐니? 국어에서는 그리고란 말이 동시에라는 의미는 없대요. 근데 수학에서는 있어요. 알겠니? 수학에서는 철저히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읽어야지 해석을 해놓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동시에라는 의미는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에 해당하는 겁니까? 도 집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 바로 우리는 그게 집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Q이고 R이라는 건 우리 읽기에 따르면 Q와 R의 무슨 집합? 도집합. 이렇게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해석해 드렸으면 다음에는 그냥 좀 쓰자. 됐습니까? 왜냐면 국어적으로 여러 개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런 의미로 쓰이면 수학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어때?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고정해서 쓴다.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Q이고 R이면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 그 다음에 P이기 위한 그럼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지? 그래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체크.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도 돼야 되고, 맞아요? 아, 반대로 있구나. 필요 조건도 돼야 되고, 충분 조건도 돼야 되고, 결론은 둘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체크. 필요 충분 조건 다시 한번.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됐니? 그러니까 어때? 둘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경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Q랑 R을 보니까 Q가 얘고 R이 얘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교집합이라는 건 두 개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는 똑같은 걸 보면은 얘는 A, B가 0인 것도 있고 A랑 B랑 같으면서 1인 것도 있고 막 많이 있다 그랬지, 그치? 얘를 겹치는 건 뭐밖에 없어요? A, B가 동시에 0이 되는 거밖에 없지, 그치? 근데 그건 또 뭐랑 같아? 얘랑 똑같네? 그래서 이거 필요 충분 조건 맞아요. 답은 그래서 D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필요 조건이라는 말,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의미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포함 관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서 의미성을 따져가면서 읽으시면 어떻다. 너무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됐어요? 이미 충분히 복잡하죠. 기억력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디귿부터 보세요. 합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교집합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막 의미성을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푸시기는 어떨 거다? 힘드실 거다. 심지어 나도 그리 하지 아니한다. 됐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또 몇 번? 어렵죠? 완전 새로운 언어라서 여러분들 집에서 조금씩 한 번 더 연습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 카페에도 인강이 올라왔을 테니까 보시면서 한 번 조금만 더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타일 보고 아마 다시 들으시는 분 느낌 좀 생길 거예요. 되게 막 어렵게 막 한글로화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딱딱딱 식으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갖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럼 또 질문 없어요? 361번. 자, 361번이고요. 전체 집합 이외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A와 B의 C에 대해서 두 조건 P, A, B, C에서 두 조건 P, 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자, 필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 동시에 되는 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건 P이면 Q에다가 참이라 되는 거잖아. 그치? 주어가 화살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P가 Q를 거꾸로 포함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화살과 포함 관계도 이제 약간 공식화해서 외웁시다. 됐니? 나중에 진짜 막 지지부리한 화살들이 다 나가려고 할 거예요. 됐니? 근데 그걸 막 생각을 하고 뭐가 가정이고 뭐가 결론 이러시면 좀 힘들기 때문에 화살이랑 포함 반대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좀 변형을 빨리빨리 하시면 좋다 편할 겁니다.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면 P이면 Q이다. 주어가 화살을 쏘면 되겠죠? 됐니? 그럼 이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P가 Q한테 포함이 되겠지요. 괜찮니? 그럼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는 건 P랑 Q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앞으로는 P랑 Q랑 같다 이렇게 알지 못하시면 매번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번거로워지는 문제를 풀 때. 됐어? 그러니까 납득했으면 좀 외워오고 까먹었다면 선생님 한 번씩 써드릴 테니까 써서 외우시되 조금 빨리 끝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왜냐면 이게 끝나지 않으면 문제를 볼 때마다 막 외계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 수업을 했던 목적은 그런 외계어에서 빨리 탈출하시라는 거야. 의미를 알고 다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약간 무엇화했다 여기는 공식화했다. 나는 근데 공식화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으면 좀 풀기가 힘들어. 네. 자 그럼 결론은 뭐야? A랑 B랑 P랑 Q랑 뭐 한 거야? 같은 거 찾아라 이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P라는 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됐습니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수학이 아니죠? 아니죠. 수학이 아니셨어요.
산수가 아니죠. A 빼기 B가 0 아니야 이거. 알겠니? A에서 B랑 뭐 한 걸 빼는 거니까 겹치는 걸 빼는 거죠. 그랬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A가 B에 다 겹친다는 뜻인 거야. 됐니? 그럼 B가 더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A가 B에 뭐야? 포함이 될 때를 얘기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숫자와는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1 빼기 1이 0이 아니다 이거는. 알겠지? 자 근데 Q는 뭐냐면 Q는 A랑 B랑 같대요.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같대요. 네, 이 안에 A랑 B랑 뭐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까?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됐어? A가 B보다 뭐 하는 것도 있는 거야. A가 B보다 작은 것도 있고요. 이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얘보다. 그러니까 Q가 P를 뭐 하는 관계야? 포함하는 관계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포함 관계를 보고 참외 화살을 날리겠다면 화살 방향은 어때? 반대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P 기준에서 Q는 무슨 조건이야? P가 화살을 받았으니까 P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 됐어? 의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뚱땅 수식으로 만들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TMI 하자 우리.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나중에 이제 다른 필요 조건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충분 조건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됐니? 괜찮은 거 맞아요? 다시 니은은 P는 이 뭐야 이게? A 교집합 B 합집합 C래요. 그리고 그게 B 합집합 C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지? 교집합을 했더니, 그지? A랑 얘를 교집합을 이거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가로쳤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A랑 이렇게 생긴 놈을 교집합을 했더니 뒤에 있는 놈만 뿅 하고 나왔지?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요? 교집합에서 살아남은 놈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지? 그래, 좀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이거 우리 이렇게 연습 미리 안 해놓으시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여기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랑 B랑 이런 관계에 있다 치자 이거야. 됐어? A 교집합 B 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B가 나오죠? 여기 그 명제 라인이 대부분 이런 관계를 가져가는 거야. 되게 쉬운 그림을 가지고 A랑 B랑 교집합했더니 B라는 걸 알아냈어.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읽을 수 있어야 돼? B가 A 안에 살고 있구나. 그지? A가 B를 포함하는구나. 그지? 살아남은 놈이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작은 놈이구나. 이렇게 심플한 거에서 납득을 한 이후에 약간 공식화해서 외우셔야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왔을 때 어때요?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어떻게 바로 얘랑 교집합을 했는데 얘가 살아남았어? 그럼 얘가 작은 놈이겠네 하고 가시는 거라고. 됐어? 됐니? 심플한 식에서 일반화를 완벽하게 진행하시면 됐어요? 성급한 일반화 말고 됐어? 완벽한 일반화를 진행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 쓰셔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써요? 생각하고 하시기가 매우 복잡하겠죠? 무슨 말 하는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다시 만약에 좀 헷갈리셨던 파트는 한 번만 더 들으시고 이해 안 가도 질문하셔도 돼요. 톡톡 보내도 되고. 근데 한 번 정도 살짝 보시면 그래서 저렇게 심플화 시켰구나. 그럼 나는 납득했으니까 다음부터 이걸 공식화해서 약간은 외워야지. 안 외우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문제 풀다 보면 얘랑 교집합이 됐다, 그지? 근데 얘가 남았네. 교집합에서 살아남은 놈이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멘붕 오는 거라고. 알겠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이건 그냥 외계어잖아, 그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집합 파트 다시 또 복습해 오셔야 돼요. 명제는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어?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의 결론은 A가 칸이 좀 좁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A가 결론은 B 합집합 C를 뭐 이렇게 포함을 한다 이건 거예요. B 합집합 C가 작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A래. 이 말은 A 합집합 B를 한 거라. 좀 물론 보는 방법은 다양은 한데 쟤랑 좀 구색을 맞춥시다. 알겠어요? 얘랑 구색을 좀 맞추기 위해서 A, B 합집합 C를 하나라고 보자 이거야. 그럼 A랑 요 핑크랑 합집합을 했더니 A가 살아남은 거지, 그치?
합집합은 교집합과 달리는 살아남은 게 어떤 거야?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A가 더 크다는 얘기네. A가 B 합집합식을 포함한다는 얘기인 거네. 포함한다는 얘기인 거네, 그치? 그 중에 어떤 거? 같은 거지.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포함된다고 읽어도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필요 조건. 만약에 이렇게 포함된다고 읽으면 화살은 반대로 날아가야 되는 거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고. 이래서 이름이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근데 앞으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필요, 충분 조건은 둘이 어떤 거? 같은 거. 이렇게 외워야 돼. 심플하게. 됐으니까. 왜냐면 이 포함 관계 마저 복잡해져 버리면 근데 이게 봐봐. 포함이 복잡해. 이걸 보는 게 복잡해. 이게 복잡해 원래. 여러분들 여기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알겠어? 포함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이걸 못 해석해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가 모르는 게 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인 거라고. 됐니? 근데 고작 포함관계 보고 필요인지 충분인지도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방향으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죠? 쌤 무슨 말 하는지 가? 그러니까 기본 명제에서 배운 건 이거 하나니까 명제에서 배운 것들은 단어화해서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 놓으라고. 딱 명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다고. 알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면 주셔야 되겠지만. 됐어? 뭐가 어려운 거야? 그 안에 이제 섞여 있는 게 어려울 거라고. 이게 피땡땡하고 들어가 있는 애 있잖아. 이게 지금은 집합이지만 언젠간 방정식도 나올 거고요, 언젠간 부등식도 나오고,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배운 것도 나올 거고요, 수학하에서 배운 것도 나올 거고요. 됐니?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막 화살 날리는데 충분인지 필요인지 못 읽으면 어떨까? 완전 난감해질 거다. 그러니까 명제 자체는 심플하게. 됐어? 내적인 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알겠어요. 바꾸고 돼요. 너 디귿은 알겠습니다. 다녀와요. 그러면 우리 들어오기 전에 명제 때 배웠던 거 간단하게 싹 진짜 심플하게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것만 알면 대답은 할 수 있다. 대신에 지금 여기 내가 써드리는 것 중에 까먹은 게 있으면 지금 빨리 외우세요. 알겠죠? 이 안에서만 계속 가지고 놀 거예요. 참고로 명제 조건 2점은 뺐어요. 그건 따로 해드릴게요. 알겠지? 자, 우리 명제에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야?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상황인 거야. 됐어? 그럼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가정의 진리집합이랑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됐을 때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참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뜻은 수업 다시 가서 보시고요. 지금 외울 거라고 했다. 됐니? 그럼 거꾸로 P가 Q한테 포함된다는 걸 보면 거꾸로 어떻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얘가 얘이면 얘이다가 뭐야? 참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의 원활한 변화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화살이랑 이 포함이랑 관계가 방향이 어떻다고 반대로 외우시면 좀 편할 거라고. 됐어? 그래서 뭐 만약에 not Q 이면 뭐 P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된다고. 이건 Q 연집합, 이건 P. 됐어? 화살이 이 방향이지. 포함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변화를 좀 편하게 빨리빨리 하셔야 어렵지 않아진다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끝이야. 계속 이렇게만 쓸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P가 Q에 포함이 되면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걸 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읽자? 충분 조건이라고 읽자. 됐어? 암기는 어떻게 하자? P 기준으로 봤을 때 P가 화살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쏘고 있으시죠? 그래서 P가 화살을 쏘면 주어가 화살을 쏘면 P가 화살 쏘면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주어가 화살을 쏘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됐어? 그 다음에 Q 기준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Q는 P이기 위한이라고 문장이 나온다면 여기서의 주어는 뭐야? Q잖아. 그치? Q가 주어죠? 주어가 화살을 뭐하고 있어요? 받고 있죠? 주어가 화살을 받으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뭐라고 하자? 필요 충분 조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읽고 화살을 날린 다음에 포함관계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됐니? 포함을 본 다음에 화살을 날리고 조건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됐냐? 그 다음에 화살을 보고 포함을 보든가. 됐어요? 화살을 보고 조건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순환으로 올지는 모르니까 연습을 조금은 하셔야 된다 이건 거예요. 됐어? 얘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되냐면 만약에 문제를 너희들이 막 푸는데 P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Q에 포함이 되더래. 됐어?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야? 아 그럼 P면 Q이다 화살이 포함이라고 돼. 반대로 날아가면 되겠구나. 됐어? 그리고 P는 하고 나와서 Q이기 위한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화살을 뭐 했어? 받았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하고 1분쯤은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Q가 주어인데 주어가 화살을 쏘셨지? 맞습니까? 그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되는 게 사실은 내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목적의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연습을 하는 게 별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안에 있는 내적인 거 있죠? 아까 같은 집합이라든가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 이런 거. 들으셔야 돼요. 너 오늘 좋대? 왜 어디 아파? 아니 그 엄마가 알겠어. 너 나와 이러시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영상 오늘 거 올라가면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명제가 마무리될 거라서 한번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째려 받았냐? 고마워. 집중해주는 거 고마운데 너무 뚫어졌다고 보였었어. 아니야? 오늘 되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충전기도 가져오고 막 학원에서 그냥 뼈를 묻을 생각으로 온 거 같은데 엄마가 나와. 부러워하지 마. 민지 부러워하지 마. 너 눈에서 왜 부러움이 너무 잘. 우리 엄마는 왜 날 보지 않지? 이런 표현 안 돼. 알겠어? 유아도 사실 부러운 거구나. 엄마한테 생각을 하지 마. 알았지? 조심히 가요. 알겠어요? 내가 다시 보내줄게요. 네네네. 예.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361번에 디귿만 못했으니까 한번 디귿 따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정리했으니까 그 정리한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귿을 보니까 P 얘는 뭐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랍니다. 이렇게 쓰면은 합집합까지 생겼으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 그냥 읽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뭐야? 여집합 달렸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쓰셔야 되겠죠. 이게 뭐야? A랑 B랑 여집합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면 A만 남고 B는 B만 남고 합집합이 뭘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전체 집합이라는 거지. 우리 이건 생각 좀 해볼까요? 뭐를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됐죠? 그렇지. 공집합을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연산은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얘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이게 명제야? 이건 뭐야? 집합이라고. 됐어?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들. 뭐가 어려운지 구분하라고. 명제가 어려우라는 말은 웬만하면 사실 이런 거야. 그냥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안 외웠다라고 오는 게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됐니? 명제는 별게 없거든. 아직 명제에 명도 쓰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이해가셨어요? 아직 명제, 명자도 쓰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집합입니다. 자꾸 명제가 어려워하지 마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알았지? 그 다음에 Q는 Q땡땡. Q는 A가 B에 포함이 되지 않고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랑 A 교집합 B가 없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얘들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겨도 어때요? 얘가 얘한테 포함이 안 되죠. 그런데 얘가 얘한테 포함이 안 되죠. 얘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근데 물론 이것도 되죠. 이런 그림이더라도 어때? A가 B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죠. 이런 그림도 B가 A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긴 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누가 종류가 더 많아? 얘가 더 종류가 많은 거지.
그래서 나는 포함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포함 관계 확인하니까 P2면 Q이다가 참이라고 포함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 이거야. 됐어? 이해가?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뭐 물어보면 P면 Q이다 참인가요?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다음. 봤더니 화살이 지금 이렇게 참이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P 기준으로 물어본다면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읽으실 수 있는 거야? 충분 조건이에요.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명제로 그냥 변환만 하면 되는. 그 변환은 좀 뭐 해야 돼? 귀찮지만 암기는 하셔야 되겠지. 근데 막상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요. 지금 저기 써둔 게 다라니까. 이해 가셨어? 그리고 만약에 Q를 기준으로 보자면 P는 무슨 조건? P 조건.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이 문제는 거기 써있어요. 다시 한번 361번 보세요.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죠. 중치시고. 그래서 주어가 P이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현재 화살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라고 쓰시는데 이건 충분히에요 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명제는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요건 삑사리, 요건 제외한 핑크색으로 쓴 것들이 뭐야? 명제. 됐어? 그 명제 자체는 어때요? 계속 이거죠. 계속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가서 외우세요.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화살과 포함 한계라. 그 다음에 충분 필요만 딱 외우시면 어때? 딱딱딱 그냥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납득했으면 암기하세요. 여기는 외우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또 질문 58번이요. 네. 자, 58번 같은 스타일이 이제 여러분들 명제 이제 이거 중간고사 시험 다 보고 나서도 다른 과정에 계속 섞여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 계속 나올 거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근데 포인트는 포함 관계만 읽으시면 된다. 그렇게 보셔야지 명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가보자. 358번이고요. 자, PQR은 좀 이따 그릴게요. PQR은 좀 이따 쓰고 not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랍니까? 충분 조건이랍니다. 그러면 주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니까 주어가 화살을 뭐 하면 돼? 쏘면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서 막 이거 뭐가 충분이고 뭐가 필요고 이러면 힘들다고. 알겠어? 이미 막 납키부터 복잡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포함관계 보는 거였죠? 납키는 P의 여집합이고요. Q는 Q입니다. 그죠? 그리고 화살과 포함관계는 어떻다고요? 반대로 틀어지는 거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라 이 뜻을 돌려요. 이해가?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야? 부등식 문제. 오케이? 명제는 끝이야. 여기서. 됐어? 명제긴 여기서 끝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야 된다고. 그냥 똑같이 읽었거든. 그래서 살짝 선생님 제가 느린 것 같아요 하시면 연습 조금만 더 해주시면 명제는 여기서 끝이야. 이해가셨나? 그러면 P의 여집합인데 P의 여집합이면 not P를 얘기해요. not P를 다시 한번 쓰시면 그거 not P 부정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P가 좀 지저분하게 생기셨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근데 P가 좀 생긴 게 어때요? P가 이렇게 됐잖아. P가 너무 복잡해. 이거 0이 아니라 3인데. 그 다음에 Q는 X가 3보다 커. A보다 작거나 뭐가 이상하다 했어. A보다 작거나 됐어? 아니 얘를 부정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부정을 해드릴게요. 이따 마지막에 됐니? 근데 얘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부정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걸 부정하는 게 편하겠어요? 얘가 훨씬 낫지. 그치? 이해가?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게 뭐야? 대우야 얘들아. 우린 그래서 대우를 배운 거야.
not P이면 Q다. 됐어? 그럼 대우로 만들면 not Q이면 P이다. 그럼 Q를 부정하고 P는 부정 안 해도 되죠. 대우 관계는 서로 뭐야? 증명이 상호 안돼 총각 일어나 죽으면 안돼 너도 내 손에 죽게 생겼어 정신 차려 알았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을 못 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을 푸는 게 뭐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니까 필요하면 자꾸 대우 활용하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대우는 이렇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편해져요 여러분 문제 푸시면. 어떤 문제 풀 때 꼭 대우를 써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싶으면 대우를 써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어때? not Q이면 얘는 X 그리고 그럼 not Q이면 P다 참이면 Q의 여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얘가 얘한테 뭐하면 돼?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not Q라는 건 얘를 부정한 거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not Q는 X는 A보다 커요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그러면 얘한테 뭐하는 거고 포함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부등호 잘못된 거 아니죠? 네, 됐네요. 자, 그러면 P를 먼저 그리시면 P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핑크 너무 센데 하늘색 P를 하늘색으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 다음 3보다는 어떤 거야?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이 하늘색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Q의 여집합, not Q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어때?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파트가 생기겠네.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어딘가 살고 있으셔야 이렇게 그려서 Q의 여집합이 나와야 됐어? P한테 뭐 할 수 있음? 포함될 수 있어. 수직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보셔야 돼요. 되나 안 되나. 됐어?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빡 하고 쳐야죠. 수직선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3보다 어떤 되는 거다? A는 3보다 크면 되는데 됐어?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라고 했지. 얘는 구멍이 빵 뚫려서 없어요. 얘는 있고요. 맞지? 겹치더라도 큰 놈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전혀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여기서는 없는 거죠. A는 3보다 커라. 이해 가셨습니까? 됐나요? 대우를 활용하니까 편하다고 했어. 근데 의식병이 있으신 분은 후반권 쓰지는 마세요. 알겠죠? not P면 Q에다가도 풀어드릴 건데 그거는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알겠니? 난 앞으로 그렇게 안 풀 것 같아. 네. 또 의식병 있으신 분들은 그냥 풀면 안 돼서 저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풀 수도 있지만 번거로우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쓰셨나요? 지금 따르고. 자, 이거 부정하기 전에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뜯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이 가능해요. 됐어? 그럼 not p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부정하니까 또는 지난 시간에 부정 단어들 체크해드렸죠?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지를 시작하시면 부정 못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얘도 부정,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있죠. 또는 이것도 부정하시면 그리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얘랑 얘랑 합쳐서 여기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는이 붙으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ot p를 그리시게 되면 not p를 하늘색으로 그릴게요. not p를 그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인데 0은 포함, 3은 포함 안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핑크색으로 표기할 건데 Q는 그냥 이거 원본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누가 누굴 포함해야 돼?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어디 쓰셔야 돼? 역시나 A는 여기 살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A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Q가 누구를 포함해야 돼? P를 포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답을 쓰셔도 되는데 부정하는 게 너무 팔 아프죠. 그죠? 이거 부정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죠.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해지시려면 배우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확실히 알겠어? 되게 심플하게 푸실 수 있어요. 배우를 활용하시면. 난 앞으로 이렇게 안 볼 거예요. 됐으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나 P는 나 나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요건 지울게요. 나 P는 나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랍니다. 됐어요? 그럼 쓰자. 나 P 쓰시고 나 R 쓰시고 필요 조건이니까 주어가 화살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 이건 부정하기 싫고 R 안 썼네. R은 B보다 크거나 같다. R도 부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뭐 하자라는 거야? 배우를 만들자고요, 배우. 자리 바꾸고 부정 달고 됐어?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나는 이렇게 바꾸는 거 좋아해. 나는 이렇게 있는 게 편하더라. 됐어? 이거를 배우로 만드시면 P이면 R로 바뀌는 거죠. 이거라고. 지금 명제는 한 게 필요 조건이에요. 맞니? 화살 날렸어요. 맞니? 그 다음에 편의를 이용해서 대우로 만들기만 했어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야? 이게 참이라는 건 P랑 R이랑 보면 화살과 포함 관계가 반대일 거예요. 이게 다야. 여기까지 명제라고. 됐어? 여러분들 이 파트만 잘 외우라고. 명제 자체는. 됐어? 명제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 다음 얘기는 뭐야? 포함에 대한 걸 읽으려면 부등식 푸는 거라고. 부등식. 부분 지으시라는 거야. 알겠어? 이 부등식까지 세세하게 다 명제 때 배운 게 아니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지금 배울 거 조금 있으면. 됐어? 이해가? 자, 그럼 P가 R한테 포함되는 걸 그릴 거니까 또 그림을 그립시다. 수직선을 그릴게요. 역시 하늘색으로 P는 그릴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게 P. 됐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R은 연두색으로 그리겠다.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R은 노란색. B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얘가 얘를 뭐 해야 돼? R이 노란색이 하늘색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어디 있어야 돼? B가 여기 있으면은 요만큼밖에 포함 못하잖아. 그치? 이런 애매한 데 있어도 안 되겠지? 어디 있어야 돼? B는 딱 여기 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R이 되고 내가 R이 P를 포함할 수 있는 거야. 수직선 그림입니다. 수직선. 명제는 아까 전에 끝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수직선, 부등식 푸는 중. 그래서 위치 확인하니까 B가 마이너스보다 어떤 건데?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근데 R이 더 커야 돼. 근데 큰 놈은 포함을 해, 그지? 근데 작아도 되는 애는 포함이 없지. 그럼 겹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됐어? 그러니까 등호를 써도 되는 거야. 아마 문제가 느꼈을 때는 A의 최소, 뭐 B의 최대 뭐 이런 걸 것 같아. 그지? 그죠? A의 최소는 그래서 얼마? 3. B의 최대는 마이너스 1. 둘을 빼면 답은 4가 되는 그런 거. 결말은 간단함. 그러니까 명제 단원에서 여러분들 분리 잘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명제에 대한 얘기고 어디는 명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인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그냥 명제를 싸잡아서 명제가 어려워요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말을 하더라도 알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디 가서 막 선생님 저 명제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 어렵니? 그거 부등식 문제 나오면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럼 부등식이 어려운 거지 자식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어? 오케이? 아니면 아니 그러길래 얘들아 충분이나 필요도 안 외웠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가? 그러니까는 스마트하게 접근하시려면 구분을 잘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맞아? 알겠습니다. 진도 조금 더 나가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저번에 그래서 유형 17번까지가 숙제였던 것 같고요. 그죠?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증명입니다.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배우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또 할게요.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게 있어. 그럼 그걸 배우로 만들면 자리를 바꿔서 Q랑 P랑 자리가 이렇게 바뀌고요. 됐어? 그 다음에 뭐야? 부정을 달게 돼서 화살을 날리면 이게 대우의 관계인데. 됐니? 포인트는 뭐야? 만약에 얘가 참이면 대우인 얘도 뭐인 거야? 참이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대우인 얘도 거짓이니까 만약에 P면 Q에다가 참인 걸 찾고 싶어. 근데 이게 어려워. 그럼 뭐로 만들고 찾아야 된다는 거야? 대우를 만들어서 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된다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언제 편 쓰는 게 좋냐면 부정을 하는 게 편할 때 대우를 쓰는 거야. 대우는 내가 합법적으로 뭐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야? 나 부정이 되게 하고 싶은데 부정이 땡기는데 이럴 때 대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360 2번이고요. 자,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자, 거기 이 면을 앞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할 겁니다. 됐어요? 요 화살이 무슨 뜻이었어? 얘이면 얘이다를 연결해주는 단어라고 했지? 그래서 이 면은 화살로 표기할 거예요. 그러면 n은 n도겠죠? n도 뭐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 됐어? 근데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n을 제곱한 걸 3k라고 놓으면 n은 루트 3k고 루트 3k가 3의 배수라는 걸 찾는 건 어때? 좀 피곤하겠죠? 루트 3k니까. 됐어?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자리를 좀 바꾸고 싶다. 얘가 앞에 가고 제곱이 이쪽에 오면 n만 세팅을 잘하면 제곱은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뭘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대우를 쓰자 이거야. 이거 증명하는데 이걸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대우를 대신 증명하자 이거야. 됐어? 왜? 대우가 참이면 얘도 참일 테니까 이라는 정황 증거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됐어? 그 정황 증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안 외워서 안 보고 안 이해된 상태로 오시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거 소개 잘 들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됐어? 우리 명제단의 문제가 뭐냐면 그전 거로 설명을 다 하는 과정이 점점 짧지가 않아요. 됐어? 저번 시간 내내 설명한 게 소개잖아요. 그죠? 계속 소개해준 거잖아. 그치? 이거 소개하는데 또 오래 걸려. 그래서 선생님 대우가 왜 원래 명제가 참이인데 대우가 참이에요?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써야 돼. 이해가? 여기가 좀 그래. 뭐 웬만하고 간단하다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거 너무 길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좀 납득을 해서 좀 따라와 주셔야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대우로 만드시면 n이 대우는 포인트 뭐냐면 자리를 바꿀 건데 부정을 하셔야 돼요. 부정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부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뭐다라고 해야 돼? 아니라면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뭐하다? 아니다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얘들아, 3의 배수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2의 배수랑 관련해서 먼저 연습할까요? 2의 배수랑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정말 2의 배수 2k가 있고요. 됐어? 그 다음엔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 나오거나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 나오는 형태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네들 뭐라 그러? 홀수라고 그러. 맞니? 그러니까 숫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고 그 중에 2의 배수인 애들은 얘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배수가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럼 3의 배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정말 3의 배수가 있어요. 3k. 됐어?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분을 쓰세요. 혹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분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분이 있겠죠? 3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분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얘 아니면 얘가 됩니다. 부정이에요. 이게 수학에서. 됐어? 반대말이 아니고 됐어? 쓰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에서 선생님은 문제집에 근데 맞춰서 쓸 거예요. 문제집에서는 3k-2 또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꼬라지 플러스 꼬라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꼬라지니까 맞춰서
n이 3k-2거나 n이 3k-1 이겠구나. 이걸로 풀라는 뜻인 거야. 나는 플러스에 쓰는 거 좋아하는데요. 문제가 이거 쓰자니까 난 이거 쓰자 이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정리됐잖아. 이렇게. 그러면 제곱을 해야죠. n제곱. n제곱을 하시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3의 배수 아니냐? 그지? 3의 배수. 그래서 선생님이 요 4만 얘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지. 근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지. 4가 3의 배수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의 배수 맞죠? 그래서 얘를 3 더하기 1로 뜯으시면 3으로 다 묶여요. 얘 묶으면 3k의 제곱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4k 되겠죠? 얘 여기 3까지만 묶을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더하기 1이죠. 그 뒤에 1이 남죠? 여기까지는 3의 배수고요. 맞니? 거기다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얘는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를 보시면 3하고 괄호친 나가 얘가 되는 겁니다. 나. 그래서 여기가 나네요. 여기는 아까 다였고요. 여기 다였고요. 됐어? 괜찮나요? 처음 정리만 잘하시면 뒤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됐어?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하시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의 배수, 여기도 3의 배수죠. 근데 얘는 아니죠. 맞나요? 그 3을 묶을 거야. k제곱 3k제곱 마이너스 2k까지 묶고 플러스 1. 됐어?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인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더하기 1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게 되는 거지. 뭐야 그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네요. 다. 그치? 여기가 다에 해당하네요. 다. 그치? 그래서 다는 1.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제곱하면 계속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핑크색은 참이네. 핑크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인 얘도 참이에요 라는 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요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생으로 다 증명을 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첫 증명을 하시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363, 364번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한번 써서 오시기를 추천을 할게요. 대신에 다만 쓰는데 선생님 제가 여기를 봤는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됐어? 이런 것들을 질문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거기는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를 이번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쯤 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깡 증명을 첨가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다음 넘어가서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귀류법은 꼭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치? 그렇게 들으신 거야. 대부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포인트는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도저히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세상에 실수는 종류가 크게 뭐밖에 없냐면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니? 근데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걔가 내가 무리수인 걸 밝혀달래. 근데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무리수는요 여러분들 종류가 어떻다? 너무 많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리수,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는 무리수 너무나 많아요. 됐니? 사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겁니다. 됐어요? 그냥 그 중에 일부 발견된 걸 뭐 루트 2 같은 걸로 쓰는 거고. 됐어요? 파이 같이 써먹는 거고. 됐어요? 나중에 로그나 됐어요? 뭐 다른 제곱근이나 등등등등등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쓰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리수 어떤 애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걔가 어떤 특성의 무리수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어때?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됐니? 무리수는 약간 막 체계가 없는 애야. 딱히 말하자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얘가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자면 거꾸로 유리수 아니냐 이렇게 하고 증명을 시작하자 이거야. 어떤 숫자가 있는데 똑똑 당신 유리수신가요? 혹은 여기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데리고 계신데 얘가 이 유리수 팀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더니 근데 여기 우리는 이런 애 없어요 이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세계에서는 유리수가 아니면 뭐니까? 무리수니까. 됐어? 근데 유리수님들이 나 아닌데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랬어. 그러면 어때?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되는 거지. 쌤 무슨 말 하는지 다? 선생님이 현민이의 특징을 보고서 현민이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찾고 싶어. 됐니? 근데 문제는 선생님은 여학생을 잘 몰라. 남학생은 잘 알아. 내가 보면 딱 얘는 남자인지 남자인 거는 확인할 수 있어. 됐니? 그 현민이를 열심히 봤어. 근데 남자는 이룰 수 없는데 하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그래 이럴 수 없는 게 없어. 그럼 이 현민이 뭐가 되는 거야? 여자가 되는 거야. 괜찮아? 왜? 우리 세계 남자이면 여자잖아. 그치? 근데 내가 남자가 여기는 남자 아닌데 이랬어. 그러면 벌써 지워 놀겠다. 여자라는 거죠. 됐어? 쌤 무슨 말 하는지가? 그러니까 규律법 포인트는 결론을 부정하는데 이유가 뭐야? 그냥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됐어?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닌 반대쪽 증명을 하자 이거죠. 근데 반대쪽 증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 얘 아니래. 됐어? 그럼 얘기했구나. 이렇게. 증명의 논리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규律법은 결론 부정이지만 선생님 설명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 오케이? 어떤 특정한 아이를 증명하고 싶은데 걔를 증명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그 반대편이라고 생각하고 증명을 하자 이거야. 됐어? 근데 아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증명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365번에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됐어? 자,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무리수는 시리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루트 5가 도대체 어떤 장르의 무리수인지까지 판단을 하고 증명을 해야 돼서 무리수인 걸 직접 증명하는 건 어떻다? 매우 매우 힘들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무리수를 잘 모르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 그치? 하지만 여자는 여자끼리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동생이나 혹은 오빠 있으면 여자친구 생기면 데리고 와봐 이런 얘기 하잖아. 여자가 봐야 알아. 아직 그럴 레벨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오빠는 한 대 맞겠죠 그러면? 네. 어디? 이러면서 오빠 있는 분송 트라우마를 건드렸을 수도 있겠네. 그놈이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치? 얘 친한가 보다 민지는. 오빠랑 친해요? 미안해 내 주변에 온통 오빠랑 싸우고 있는 여전사들밖에 없었거든. 집에서 오빠와 투쟁하고 있는. 유정이 잘 지내 오빠랑? 뭐야 왜 이래 여기 이렇게 평화로워? 보통 우리 내가 아는 여자 동생들은 오빠들과 이제 서로 투명인간 놀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한박상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공간이야. 서로 대화하지 않고 있는지 존재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케이스와 두 번째는 보면 맨날 싸우는 케이스. 근데 여기는 평화롭네요. 오빠가 나이가 많으신가요 조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조금 차이가 나긴 하구나. 너는 좀 많이 차이 나는구나. 그럼 오빠 군대 갔어요? 지금 좀 애틋할 때군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지금 비도 오는데 막 비 맞고 있는 건 아닌지. 괜찮아요. 코로나서 나가지도 않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평화로워. 좀 다른 얘기를 좀 알고 있더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다시 루토가 무리수인 건 증명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노선을 바꿔서 그러면 루토가 유리수다로 증명을 하자 이거야. 결론을 바꾸자 이거죠. 왜냐면 난 유리수인 건 증명할 수 있어. 왜냐면 유리수는 여러분들 필기 또 해놔. 그래서 유리수라는 애는 어떤 특성이냐면 이렇게 분수꼴로 표기되는 걸 우린 유리수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랑 B는 서로소리, 그러니까 약분 다한 기하분수꼴로 표기될 수 있는 걸 수학에서는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이미 약속을 딱 해놨어. 얘는 들만 유리수인 거야. 됐어? 이런 애가 안 되면 유리수라고 부르지. 않기로 수학은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명확하고 얘는 기준이 애매하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증명하기 편한 거야? 기준이 명확한 애가 하기 편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문제집 시키는 대로 일단 하자. 아, 다행히 나랑 똑같네요. 루트 5를 그래서 뭐라고 하기로 했다? B분의 A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A, B는 거기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A, B는 이렇게 쓸 거예요.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소에다가 포인트 주셔야 돼요. 이거 유리수를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은 서로소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뭔 뜻이냐면 우리가 10분의 1도 5분의 1도 다 똑같은 유리수잖아, 그치? 근데 수학 문제집에서 이렇게 쓰는 건 틀려요. 알겠니? 계산 마무리에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약분을 처리한 걸 쓰게 되어 있어. 이게 약속이야. 됐니? 이건 연산의 중간 과정일 뿐인 거고. 됐니? 그러니까 유리수로 완성이 되려면 약분을 다 한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이해 가셨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때 양변을 뭐 하시? 그냥 가부터 쓸 때 요게 가. 그래서 요게 가. 요게 나.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보면 양변을 제곱을 하재요.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제곱하면 5는 b제곱분의 a제곱이라는 애가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이라는 애는 5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a제곱이 뭐의 배수라는 거야? 5의 배수라는 거지. 맞아? 맞아? a제곱이 5의 배수인 거? 그럼 a제곱이 5의 배수이면 a는 당연히 뭐의 배수야 되겠어? 당연히 5의 배수여야 되겠지? 5의 배수가 아닌 애를 제곱해서 5의 배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이해가? 그래서 a가 5의 배수니까 a를 문제집에 뭐라고 하자고 하는 이것이 문제집에 맞춰야 되니까 a제곱은 5b의 제곱. 그래서 a제곱이 다는 5의 배수이므로 됐어요? a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를 뺀 거네요. 다는 5의 제곱이 a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됐어? 그 옆에 a도 5의 배수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를 뭐로 하기로 했냐면 문제집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 좀 하세요. a를 ok라고 하자는 건 문제가 시킨 거예요. 박스 채우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a가 5k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을 했어요. 그럼 5는 b제곱분의 25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 슉 하고 대입.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b제곱이 뭐라는 애가 나오냐면 b제곱이 5k의 제곱이라는 애가 나와요. 약분하고 다시. b제곱이 5k의 제곱. 됐어? 그러면 b제곱이 5k의 제곱이라는 건 b제곱이 5의 배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b도 뭐의 배수? b도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맞아? 괜찮나요?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a랑 b랑 서로 동갑해. 근데 a도 5의 배수고 b도 5의 배수야? 모순 되죠? 얘 유리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유리수라는 걸 증명하려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지 결론이.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얘 유리수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야. 그 유리수 아니니까 뭐인 거야? 남는 거 무리수겠지? 그래서 무리수입니다가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여기서 할게요. 점점 표정이 슬퍼지고 있는 게 네, 좀 쉬었다 갑시다.